우리가 지금 지난번 시간에 그래 그 독일의 성매매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윤리적이나 정조를 판다 이런 거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 자체가 또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오늘도 좀 거들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지금 우리 세계적인 산업의 기초입니다. 제일 먼저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제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4차 산업을 하면은 사실 이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육체적 엄청난 노동을 하게 돼. 그러면 결국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먹고 쓰고 즐기고 하는데 인간은 노력을 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산업이 주축 산업이 되는다. 21세기에서의 산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아직도 우리는 뭐 기관 산업으로 생각할 때 철강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섹스 브로텔 산업이 독일의 제일 제조업으로 큰 제조업인 그 폭스바겐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옥토버페스트 가는 독일어로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옥토버 페스티벌입니다. 10월의 축제인데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독일 뮌헨에서 합니다. 뮌헨이라는 건 도시는 독일 남부에 있는 알프스산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이에른주 좀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보수적인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크리스천 디모크라틱 파티 그러니까 기독민주당 기독교란 말이 유럽 각국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들어간 정당 같으면 보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보수당도 우리나라 진보보다 더 진보보다 더 좌파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데 지금은 독일의 정당이 기민당하고 사회당 양쪽의 거대 야당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런 양대 거대한 정당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연정을 같이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같이 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정을 우리가 한다 하면 그때 간단하게 장관 자리만 몇 개 나누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연정을 하기 전에 이 정도 두께의 연정하기 전에 서약서를 씁니다. 무슨 법은 안 되고 무슨 법은 되고 그래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연정을 했으니까 이제 뭐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런 당이 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주라는 데가 아주 이야기한 보수적이고 옛날 히틀러 고향입니다. 바이에른 지방이 뮌헨이라든가 뉘른베르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이에른주입니다. 바바리아라고 나오는데 독일 영어로 바바리아라고 그러고 뭐 영어하고 독일어가 뭐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유럽 나라의 전체 언어가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뮌헨입니다. 여기 바이에른주의 수도고 인구 한 140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9월달 중순이 되면은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기간입니다. 지금이 이제 옥토버 페스트를 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불행히도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이거는 황금방석인데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왜 서울에서 치맥 파티라고 하죠. 대구에서도 했고 여의도에서도 했고 또 인천에서도 했습니다. 유커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했는데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모형이 독일의 뮌헨에서 있는
아까 뮌헨에 있는 그 10월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럼 10월의 축제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옛날에 그 운동 테니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하고 나면 맥주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우리 친구들 그 경대 교수님들 그 우리 클럽에 모이면 한 참에 2000cc씩 마셨어요. 근데 여기 2013년에 제가 그 옥토프로스트에 갔어요. 뮌헨에 갔는데 그때 이게 이제 그 독일의 그 맥주 축제 그 옥토버 페스트를 시작한 지가 1810년에 시작됐으니까 200년이 넘었어요. 210년이 됐죠. 210년이 됐는데 바이에른주의 왕자 루드비히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튜링겐이지만 그 당시에 작센인데 작센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왕가만 결혼식을 하고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시민들한테 도시민들한테 우리 결혼식에서 너희도 한 잔 먹어라 하면서 이제 뭐 고기도 굽고 이렇게 해서 뭐 경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1810년에 이제 왕가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뮌헨시에서 이걸 뭐 국가 행사로 이제 뮌헨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페더럴 거버먼트가 아니고 그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트 거버먼트입니다. 주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맥주 큰 통을 그 캐스크라고 하고 맥주통 있죠. 큰 거 나무통 올리는 캐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케그라고도 합니다. 뮌헨 시장이 이제 그 케그를 갖다가 이제 두드리가 통을 여는 겁니다. 깨가지고 여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수도 꼭지를 탭이라 그러잖아요. 탭이라 그러는데 탭스톡 하는 거는 뭐냐 했더니 맥주를 맛도 좀 보고 맥주 전문가예요. 그 와인의 소믈리에 같은 거예요. 이 탭스터가 그래 2013년에 거기 가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더라고. 한 600만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얼마냐 같으면 140만 밖에 안 되는데 600만 명이 모인다 그러고 그 크기가 그 행사하는 자리가 나는 경북대학교 캠퍼스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북대 캠퍼스 반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데 44헥타리에 10만 평 조금 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막 아까 이야기한 아까 아가씨가 여기 마시던 그런데 독일의 맥주가 맥주 공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000개라는데도 맥주 회사가 이런데 하여간 그래도 최고의 맥주의 고장을 치면 바이에른주를 칩니다. 바이에른주에 한 3,000개 맥주 회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유명한 큰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있는 로렌브로이 같은 거, 폴라너 같은 거라든가, 아우구스티너 라든가 이런 맥주 회사들이 아주 대형 맥주 회사 6개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맥주 회사들이 끼어든 거예요, 거기. 끼어들어가 이제 판을 키우는 거예요. 판을 키우는데 지금 독일에서 열고 있는 뮌헨에서 열고 있는 옥토버 페스트는 세계 3대 축제를 또 꼽으라 하면 리우 삼바 축제, 브라질의 리우 삼바 축제,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삿포로에서 하고 있는 눈 축제, 그 다음에 뮌헨에서 하고 있는 옥토버 페스트인데 사람 수나 전통이나 여기는 200년 역사니까요. 기껏해 저째는 일본 같은 50년
뭐 100년 이 정도밖에 아니고 이거는 200년 역사의 뭐 행사에다가 사람 수도 뭐 이거는 아까 그 맥주 있죠 그 텐트를 그 이제 허락을 해주는 주위에서 장소는 좁으니까 막 그 서로 들어오려고 들어오면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들어오는데 그 텐트 하나가 5,000명씩 들어가요. 안 보입니다. 근데 전부 근데 그 맥주 한 잔에 보통 뮌헨에서 마시는 맥주 잔에 2배 값입니다. 그리고 케그 이걸 이제 케그 맥주 잔을 유리그래스인데 유리그래스 이게 하나 1000cc거든요. 전부 1000cc밖에 안 팝니다. 500cc도 없고 2000cc도 없고 전부 1000cc 파는데 이거 탭스터가 이걸 하는데 우리 보통 생맥주 제품 이거 기다린다고 짜증난다. 이거 잘 못 해가지고 얘들은 이걸 한번 빠르는 결과 그 전문 탭스터는 1.5초만 이게 1.5초만 따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탄산가스 거품이 차있고 거품이 거의 반이에요 반. 그런데 그 위에 거품이 이제 그 사람들 말로 그걸 이제 코로나라고 합니다. 크라운이죠 그게 위에 거품 그걸 좀 쭉 넘치고 이렇게 더 맛이 있거든. 그래 쭉 넘치고 한 40% 정도 돼. 원래 한 40% 정도 거품이 있어야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쭉 하는데 들고 맥주가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레스라든가 웨이터들이 그 맥주를 드는데요. 한 개 적어도 한 2kg 될 거예요. 잔이 무거워요. 옛날 잔이 없어가지고 아주 가죽으로도 만들었고 옛날에는 또 옛날에 그 후에는 이제 이거 유리잔이 나오기 전에는 무슨 잔으로 했는가 하면 사기잔, 그 도자기 잔으로 했어요. 막 이렇게 이러면 5리터짜리 있고 이래요. 다른 게 다른 이걸 들고 가는 웨이트레스 하나 하시더니 말이야. 10개씩 들어가요. 한쪽에 3개씩, 이쪽 3개씩 이래가요. 4개를 안고 이래가요 막 뛰어요 이래가요. 막 사람 그 텐트에 5,000명 들어가요. 어떻겠어요? 정신없습니다. 나는 정신도 없고 맥주 맛도 모르겠고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과음 지는데 귀가 안 들려요. 아무것도 옆에 사람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즘 읽어보니까 데시벨을 80데시벨 이상 못 하고 그래. 소리 못 지르도록 하고 브라스 밴드도 크게 못 하도록 하고 그래 나는데 안주는 주 안주는 뭐냐 같으면 소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시지에 대해서 강의할래요. 그 다음에 족발, 돼지 족발. 여러분, 로렌브로이 무슨 호텔이고요. 두산 오거리에 있는데. 아리아나 호텔, 거기에 로렌브로이라고 맥주집 있었습니다. 밑에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거기 가면 족발 팝니다. 족발, 독일집 족발. 우리 족발하고는 좀 달라요. 썰이도 안 하고, 한 덩어리 이래가지고, 한 덩어리 이렇게 족발 이렇게 주는데, 족발, 소세지. 프레첼이라고 과자인데, 소금기처럼 바삭바삭하게 여러 개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소금되는 맥주 안주로, 그거 이제 주로 하고, 애들 하면 코카콜라 팔지만, 맥주만은 1000cc 마셔요. 생맥주. 그럼 백맥주 하나도 없고, 전부 생맥주. 생각인데 축제 기간 동안 파는 게 700만 리터를 판다 그러니까 그 700만 리터 같으면 올림픽 정규 수영장 50m짜리 수영장에 3개 분량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지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일도 다 전부 맥주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왜 맥주를 좋아하는가?